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신지 지음 자기만의 방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잊지 않으려고 시작한 매일의 습관, 기록 연습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어른 수업의 아주 큰 한 축을 다루고 있는 주제가 독서와 글쓰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잘 이해 못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먹고 성숙한 언어를 소화시켜서 본인의 정신의 식사로 삼아야 합니다. 언어가 확장되고 언어가 단단해지고 언어가 정교해지고 언어가 바로 서는 만큼 우리의 세계관과 정신도 함께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곧 우리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데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요. 두 번째는 낯설어서요. 그래서 이 책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기록할 만한, 즉 글쓰기 할 만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왔으니 글쓰기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매일의 일기 1962년 7월 2일 옹기 30원, 점심값 5원, 란닝구 15원, 설탕 15원. 점심값이 5원이던 시절이라니 까마득하게 여겨지네요. 이 짧은 기록은 울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홍섭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얼마 전 그는 23살이던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4년간 쓴 일기 65권을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요. 평범한 노트에 매일 짤막한 분량으로 적어내려간 일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를 기록한 뒤 논에 물을 댄 이야기, 송아지가 태어난 이야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거나 집에 손님이 찾아온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몇 줄로 적어 나갔을 뿐이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쌓이고 나니 그 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기록이 되었어요. 근현대 농촌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울산 지역의 65년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는 몰라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일기를 쓰고 싶다는 김홍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사람 일생과 역사의 기록이 박물관에 오랫동안 보존돼 많은 사람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내 일기장이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표지가 너덜너덜 헤어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러 울산에 가고 싶어집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온 일상을 볼 때 이상한 설렘을 느끼는 일기 덕후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니 감탄하는 마음으로요. 삶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언젠가 TV에 김홍섭 할아버지와 비슷한 세월 동안 일기를 써온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기록의 달인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나 세세하게 적어 두었던지 마을 사람들은 엇갈린 기억으로 언쟁이 일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서로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답답하다며 일러댑니다. 지금 어느 때에 무슨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면서요.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사관처럼 일기장을 펼쳐 해당 부분을 읊어준 뒤 판사처럼 근엄하게 닫습니다. 수십 년간 일기를 써온 할아버지의 성실함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동도 별것 아닌데 어찌나 눈을 뗄 수 없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일기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 때문일 겁니다. 마치 수령이 몇백 년에 이르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섰을 때나 시간의 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절벽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분과 흡사한 것이죠. 오랫동안 한자리에 쌓여온 시간에 감탄하는 것,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남겨둔 한 사람의 성실함에 감탄하는 것. 일기의 대단한 점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루치는 시시하지만 1년이 되면 귀해지는 것. 할아버지들 역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별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보낸 하루를 짤막하게 적어두는 것뿐이라고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위로 시간이 쌓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며 누군가는 적어서 남겨두고 누군가는 흘려보내는 바로 그 시간요. 시간이 쌓인 기록은 사실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요. 매일이 나의 역사입니다. 해가 뜨면 새롭게 시작되고 자정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어쩌면 할아버지들은 삶의 비밀을 일찍이 알아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어떤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고 어떤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나요? 오늘 하루의 인상을 몇 줄로 남겨둔다면 그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어쩌면 일기야말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붙이는 엽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일로 웃었고 이런 것을 먹었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길을 걸었다고 미래의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으니 미래의 나도 부디 괜찮기를 바란다고 안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2번 반복되지 않을 오늘을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매일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 습관 만들기. 매일 쓰기의 함정은 매일 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기란 얼마나 어렵던가요? 만들려다 실패한 습관의 목록만으로도 이 페이지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5년 다이어리 쓰기는 이런 제가 놀랍게도 매일 꾸준히 하는 일입니다. 제 경우 꾸준함을 책으로 배웠는데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한동안 습관 만들기에 대한 실용서를 탐독했습니다. 습관에 대해 쓰인 책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요. 다음의 3가지 팁을 적용해보면 매일 쓰는 일이 조금은 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첫째, 목표는 가능한 한 작게 만들기. 이를테면
책 많이 읽기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2페이지씩 읽기라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는 거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하기도 쉬우니까요. 마음 굳게 먹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조그맣게 쪼개는 일이 중요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작은데 싶어지더라도 함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의지는 나약합니다. 의지력에 근육이 붙지 않았는데 힘든 목표를 향해 한 번에 뛰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 규칙을 일기 쓰기에 적용해 볼까요? 제대로 된 일기를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목표를 아주 작게 잡아보세요. 매일 일기 쓰기라는 목표를 더 잘게 쪼갠다면 하루 한 줄씩 일기 쓰기가 되겠죠. 5년 다이어리는 원 라인 어 데이라고 말해놓고선 막상 속을 펼치면 하루가 6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꼭 빈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 오늘 하루를 요약한다는 생각으로 짧게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산책, 점심때 치과,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제이를 만나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는 식으로요. 가장 쉽게 일정부터 적어 나가다 보면 점차 내가 남기고 싶어 하는 기록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둘째, 그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물 많이 마시기가 목표라면 물병과 물컵을 집안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놓아두는 거죠. 저는 이 규칙에 따라 집에서 가장 자주 머무는 거실의 테이블에 5년 다이어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치 일기는 쓰고 그거 하니? 라는 희번떡거리는 문구를 노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두었어요. 무심코 TV를 켜거나 맥주 한 잔을 들고 테이블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문구와 눈이 마주치면 아니 아직 하는 마음이 되어서 일기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신호와 보상 만들기. 아시다시피 습관 만들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시작 신호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좋은 보상을 주는 것. 시작 신호는 매일 밤 11시에 일기를 쓰겠다처럼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샤워하고 난 뒤에 쓰겠다처럼 특정한 행동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기 전이라는 신호를 생각했고, 보상은 사실 일기를 썼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루 한 줄만 쓰기라는 목표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도 성공이라는 뿌듯함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었거든요. 쓰려고 앉기까지가 어렵지. 막상 쓰기 시작하면 4-5줄을 쓰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특별히 더 뿌듯해 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넘어서 버린 대견한 날이었으니까요. 일기는 쓴 날마다 달력에 X 표시를 해나가면서 루틴 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취감이 눈에 보여서 다음 날을 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만 좋은 순간을 줍기. 1일 1줍. 행복의 히읗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표현은 행복이라 부르기엔 어쩐지 조그맣게 여겨지는 사소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입니다. 라는 것은 제 희망사항이고요. 실은 저 혼자만 쓰는 말입니다. 몇 해 전 순간 수집 에세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를 펴내며 책의 부제를 행복의 히읗을 모으는 사람이라 붙였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행복의 히읗에 해당하는 순간들만 모은 책이기도 했고 그런 순간을 줍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담은 부제이기도 했습니다. 넌 언제 행복해?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지만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순간이 좋았어? 라고 물으면 가만히 답을 고르게 되는 게 좋았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위해 매일 오늘치의 히읗으로 꼽을 만한 순간을 찾는 건 저의 오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순간은 사소해도 됩니다. 아니, 사소할수록 좋습니다. 벚꽃이 핀 봄의 골목길, 점심때 먹은 유난히 맛있는 초밥, 퇴근할 때도 환한 여름 저녁의 하늘, 편의점 파라솔 아래 앉아 마신 맥주,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한 하루 속에도 늘 이런 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좋은 순간들을 잘 기억해 두는 일이 아닐까 싶어 이런 순간을 주어다 5년 다이어리의 한 줄을 하래에 적곤 했습니다. 오늘의 히읗, 아침 출근길, 산책로에서 바닥에 비치는 동그란 햇빛 그림자를 보는 일이 좋다. 오늘의 히읗, 날씨가 다하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초여름 날씨다. 그러다 점차 이렇게 주운 장면들을 좀 더 생생하게 붙잡아 두고 싶어졌습니다. 히읗의 순간들은 꼭 구름 같아 금세 흩어지고 마니까요. 귀여운 돌고래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고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 구름 좀 봐 하는 사이 바람에 흐트러지며 구름의 모양이 바뀐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어디가 돌고래 같다는 거야 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러니까 저 부분이 머리, 저쯤이 등, 저기가 꼬리였다니까 설명한다 해도 돌고래 구름을 되살리기란 어려움으로 우리는 기록이란 걸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몇 줄 감상을 적어두는 거죠.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소한 아름다움들 무엇보다 일일 일주배 기록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어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나서던 저를 오늘은 무얼 주울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루씩만 잘 살아내자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주머니를 지닌 채 집을 나서는 셈이었지요. 몰아치는 업무, 맛없는 점심, 마이너스를 뜻하는 붉은색 숫자만 적힌 엑셀 파일,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 등이 포진한 직장인의 험난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 주머니에 무얼 담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순간을 하루에 하나만 줍는다 하는 마음으로 오르면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문 밖을 나선 날 길바닥부터 남의 집 창문까지 주변의 모든 풍경에서 찍을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낸 셈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하루치의 피로와 상심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을 하나라도 찾아낸 하루가 그렇지 못한 하루보다 나을 테니까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결국 삶의 사소한 아름다움들이니까요. 그런 기록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의 히읗이라 여기고 모은 것들이 실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깥을 아무리 헤매도 찾지 못했던 파랑새가 돌아온 집 안에 있었듯이 알아채야만 보이는 행복이 늘 곁에 있었다고요. 히읗의 순간을 꾸준히 기록으로 쌓은 후엔 무얼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것, 내가 즐거워지는 순간을
좀 더 반복하세요. 그것이 일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초여름 저녁에 꼬박꼬박 산책을 나가고 지난해 가서 좋았던 여행지에 올해 다시 찾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나에게 또 만들어주세요. 1일 1줍에 선순환 인셈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똑같지 뭐 하며 입을 다물던 내가 이전보다 쉽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